유하! 도시전설 해체센터! 게임 던져? 아마도 네 번째? 것 같네요. 가봅시다요, 가봅시다요! 과연 오늘은 해결할 수 있을지. 그쵸. 어제 그 앵둔의 집에 이어서 하나네 집까지 습격을 당했거든요. 침대 밑에 남자. 아닌가? 하나씨랑 대화하고 있네. 그림자와 하나씨의 그림자가 같은 시간에 여기 있었다는 건가? 이 그림자가 입은 옷 살짝 빳빳해. 작업복이로 가나? 아무튼 작업자들이 입는 유니폼이야. 일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일까? 그니까 이거 작업자랑 아까 봤던 거 아니냐? 집 안쪽에 피를 뿌리는 그림자와 비슷하게 생겼어. 위쪽은 조금 더 다부져 보이는데 그냥 착각일까? 이 그림자가 마음에 걸려. 소리 괜찮나요? 이거 소리? 게임 소리? 나 좀 큰 거 같아. 오케이. 이 그림자는 하나씨가 일하는 모습이겠구나. 밖에 없어져.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인지 입가가 무섭게 생겼어. 하나씨는 혼자 일할 때도 이렇게 열정적이고 힘이 넘치는구나. 마이크야? 미안하다. 대단해. 조금 무서울 정도로. 오호이! 아주 집을 난장판을 만들어라, 자식아. 이것도 침대 밑에 남자가 남긴 흔적일까? 이곳의 그림자는 움직임이 거칠어서 무서워. 뭐 하는 거지? 테이블 위에는 자루를 뒤지나? 찾는 자료라도 있나? 자루를 뒤지는 거예요, 이게? 피 뿌리는 거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던 거야? 뭐야, 이 그림자 뭘 던지잖아. 던지는 게 아니라 피를 뿌려서 집안을 새빨갛게 만들 때 흔적이구나. 이건 두 사람이 식사하러 나가기 전일까 후일까? 언제 흔적인지 궁금해. 비싸 보이는 침대까지 새빨개. 시트만 바꾸면 계속 쓸 수 있으려나?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네가 위너다 진짜. 이것 봐. 최악이야. 가구, 바닥, 벽까지 몽땅. 그니까요. 또 시트까지 물들지 않았을까? 어떡해. 이런 일이 다 있죠. 그러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 앵두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었어. 이럴 때일수록 밖에서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 근데 돌아왔더니 이 모양이지 뭐야. 경찰엔 연락하셨어요? 참 아직이야. 너무 충격받아서 깜빡했네.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조만간 피해 신고를 해야겠어. 당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 진짜 수상하다. 그니까 조만간 말이라고 하는 건가? 하나씩 거래처 사람이랑 집에서 일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나요? 원격 회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해. 그건 왜 물어보니? 그냥 거래처 사람이 조금 궁금해서요. 혹시 작업복을 입는 업자들과도 거래하세요? 없진 않지만 딱 떠오른 사람은 없네. 대신에 인재를 파견한 회사의 자료는 있어. 테이블 위에 있어. 보다시피 적골이지만. 테이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씨, 앵두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어딨어요? 어쩌지? 걔는 지금 자기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정말요? 앵두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나요?
아파트 입구까진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짐을 가지고 오겠대서. 어떡해. 정신이 없어서 아직 걔한테 연락을 안 했어. 당장 연락해서 혹시 집에 있으면 밖에 나오지 말고 문단속 철저히 하라고 할게. 부탁드려요. 제스민 씨한테 운전해달라고 하자. 근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앵두야 혼자서 조금 잘 있을 수 있지? 나 여기서 증거 좀 획득하고 갈게. 중요한 서류 같은데 어쩐담? 줄 건 줘. 응. 회사 관련된 서류는 테이블 위에 있댔는데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엉망이잖아. 안 찢어지게 조심? 사무 엔지니어? 무슨 글자인지는 대충 알겠는데 작업복을 입는 집중은 아니야. 찢어지면 안 되는데. 응? 피 묻은 손바닥 자국? 누가 만졌을까? 의료 관련 부인? 이것도 아니야. 바쪽 말라붙었네. 떨어졌다. 공사 전문 회사네. 이 중에선 이 회사가 유일해. 다음 글자가 공사인가? 그래도 전기 공사 관련 회사는 맞는 것 같아. 이 자료도 피 때문에 엉망이니까 일단 제스민 씨랑 의논해보자. 오케이. 방금 제스민 씨랑 대화했으면은 한 가지에 대해서밖에 의논 못했을 텐데 자료 조사함으로써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에 보고할 수 있죠. 나이스. 앵두는 조금 기다려. 왜 하나씨 집까지 이렇게 했다. 남자는 두 사람을 몰래 뒤따라가서 집의 위치를 파악했을까? 왜 집안을 빨갛게 만들었지? 집안을 붉게 만드는 데는 역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오케이, 이제 보고해. 제스민 씨. 그림자에 대하여. 제스민 씨, 이 집엔 이상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피를 뿌린 범인 같아요. 그럼 사건 해결이네. 그치만 얼굴도 안 보이고 정막밖에 없는걸요. 그렇구나. 혹시 모르니까 두 사람한테 식사로 나갔을 때 말고 집을 나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어떨까? 물어볼게요. 식사할 때 말고 집을 나간 기억은? 개수제가 남는 것 같아요. 하나씨. 없는데? 아직 안 열렸는데? 제스민 씨의 기억은? 제스민 씨 쪽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하나씨와 앵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달려갈 수 있게 차를 아파트 옆에 세워두고 대기 중이었거든. 근데 잠시 후에 하나랑 앵두가 같이 외출했어. SNS에선 밥을 먹으러 간댔는데 그게 그때였군요. 2시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난 차 안에서 두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 근데 얼마 안 지나서 하나씨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 하나씨는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허둥대며 말했어. 방이 빨갛게 변했어. 빨리 와. 그러는 너야말로 센터장이 뭘 시켰는데. 앵두방을 조사했는데 고생 많았네. 남자를 맞닥뜨려서 침대 밑에 숨기도 하고. 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남자를 맞닥뜨렸다고? 신입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어쩌잔 건데 내가 데리러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제스민 씨 지금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씨 집에 있는 앵두를 노릴 것 같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골치 아파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긴 남자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잖니.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거란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목적이란 건? 글쎄 나야 모르지.
그저 도시전설 내용처럼 되지 않기만 바라야지. 제스민 씨, 앵두가 지금 혼자 자기 집에 있나봐요. 뭐? 왜? 내가 두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진짜야? 하나씨가 앵두에게 이곳 상황을 말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연락한댔어요. 근데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다 정답이 맞아? 남자가 다시 들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집을 최대한 빨리 뜨는 게 정답 아니야? 그렇구나. 알았어. 차는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준비해둘게. 제스민 씨도 준비된 것 같으니까 얼른 앵두네 집으로. 잠깐만. 응? 나도 함께 데려가줘. 하나씨. 네, 함께 앵두네 집으로 가요. 앵두야,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한빛짱, 괜찮아. 기다리는 동안엔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다행이다. 무슨 일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니까 다행이야. 근심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니. 필요한 물건을 꺼내려고 했을까? 선반이랑 식칼꽂이도 텅 비었네. 앵두 정말 이사할 생각이구나. 오늘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저 챗을 1시간밖에 안 해서 그런가? 발음이 막 꼬이네요. 딱히 변한 건 없구나. 그러게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그러나? 침대 밑은 달라진 게 없어. 침대 밑에 남자는 왜 침대 밑에서 나오는 걸까? 혹시 욕실에 남자나 벽장에 남자도 있나? 아, 발음은 평소에도 그래. 미안합니다.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진짜. 책에 없는 부분이 몇 군데 있네. 안경을 쓰면 뭔가 알 수 있을라나? 군뱅이. 이 벌레 같은 그림자 손발 움직임이 징그러워.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진짜 벌레가 있었던 건 아닐 거야. 그럼 어째서 지네 모양일까? 밑에 누가 있긴 했나보다. 근데 앵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긴 머리 같은데? 설마 이건 침대 밑에 남자? 생각보다 몸집이 작고 왜 메고 있네. 이건 조금 전에 나잖아. 어제 남자가 나오기 전에 천장에서 소리가 났으니까 그때 침대 앞을 걸어갔던 그림자는 천장 위에 숨어있겠구나. 급하게 침대 밑으로 숨느라 잘 못 봤지만 방에는 어떤 방법으로 내려왔을까? 그림자가 현관을 바라보고 있어. 어젯밤에 침대 앞을 걸어간 남자를 이 장소가 기억하는 건가? 어떻게 집 안에 들어왔을려네요. 앵두한테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야. 어찌나 조마조마하던지 정말 다행이에요. 침대 밑에 선생님은 없네요. 아니요. 저는 침대 밑에 숨겨둔 꾸름이 없어요. 아니요. 옷장 속에 천장 속에 숨겨둔 꾸름이 없어요, 이 자식아. 앵두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앵두 집을 다시 살펴봐야겠네요. 앵두에게 혼자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는지 확인해봐.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어. 이런 일을 더 겪긴 싫거든. 앵두야, 혼자
있을 때 무슨 이상한 일은 없었어? 특별한 일은 없었어. 앵두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렇겠네. 미안해. 이상한 남자한테 공격당하질 않나. SNS로 과거 일이 밝혀지질 않나. 이젠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해. 난 이제 어떡하지? 어째서 난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해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한비차 뭐라고 말 좀 해줘. 앵두야. 시키는 대로 해왔다고요? 이거 앵두 얘한테 하나한테 약점 잡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한테 약점 잡혀서 흑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앵두야, 혹시 천장 위에 들어가 봤어? 아니, 입구도 없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 그렇네. 하나씨랑 밥 먹으러 나가기 전까지 2명 모두 집을 비운 적은 없었어? 밥 먹으러 나갔을 때 빼곤 계속 하나씨 집에 있었어. 은빛아,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아, 미안. 그래도 물어볼 건 마저 물어볼게. 아. 앵두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최대한 빨리 새로운 집을 소개시켜줘야겠어. 이미 받은 집이 있거든. 야, 근데 이미 받은 집이 있다고? 얘 뭐 돼? 얘 진짜 뭐 돼? 왜 이렇게 참견해요? 하나씨, 식사하러 나갔을 때 말고 집을 비우신 적은 없나요? 그런 적은 없는데.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주려고 식사를 핑계로 겨우겨우 밖에 데리고 나간 거였거든. 물건을 사러 나가거나 그런 거 말고 업무 통화를 하려고 잠깐 나간 적은 없으세요? 조금 전 얘기를 듣고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밥 먹으러 나가기 전까진 방에 쭉 있었어. 특별하게 이상했던 점은요? 식사하러 나갈 때 앵두가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며 우리 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아파트 출입 입구를 통해 함께 나갔으니까 딱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 하나씨가 이 빌라에서 지낼 때 천장 위에 들어간 적이 있으세요? 없어. 이 빌라가 언제 지어진 줄 아니? 천장엔 벌레랑 쥐밖에 없을걸? 당연히 입구 위치도 모르시겠네요. 맞지? 앵두가 마음이 많이 힘든가 봐요. 이 집에 있으면 더 그렇겠지. 그러니까 너도 이사를 권유해줄 거지? 아, 진짜 이상함. 진짜 수상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먼저 앵두씨 집에서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비씨가 침대 밑에 숨었을 때 남자는 어디서 나타났었죠? 현관문 아니야? 천장이었어. 천장 위로 가는 입구가 있을 거야. 정체가 유령이나 괴물이 아니라면. 염시로 봤을 때 마음에 걸리는 그림자가 있었죠. 마음에 걸렸던 건 지네 모양 그림자야. 지네 같은 형상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체 뭘까? 일단 천장 위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어. 뭐를 발판으로 사용해서 기어 올라가지 않았을까? 선반을 발판으로 이용해서. 그래, 맞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억이 겹쳐져서 지네처럼 보인 거였어. 알 수 있으려나? 영자! 큰 택배 상자 때문에 안 보였는데 천장에 문이 있잖아. 좋아, 일단 택배 상자부터 치우자. 어덩.
남자는 2선반을 타고 올라갔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무서워. 그래도 앵두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어. 천장 위로 들어가자. 어둡고 먼지 조정이네. 아무것도 없는 거 맞지? 아, 눈이 어둠에 조금 익숙해졌나 봐. 하나도 안 무섭거든. 도시락에 에너지 드링크, 술까지 마셨나 보네. 미친, 진짜로 누가 여기서 살고 있었나 봐. 역시 이건 최근에 생긴 쓰레기야. 바닥은 먼지 조장이지만 쓰레기는 먼지가 적어. 남자는 여기서 숨어서 지냈던 게 틀림없어. 택배 상자가 왜 여기 있지? 남자와 관련 있는 물건이 안 떨어져 있나? 에? 아이, 바퀴벌레. 새끼야! 바퀴벌레가. 바퀴벌레에 다 놀랐니? 그럼 할 일을 하자. 바닥이 먼지 투성이라서 택배 상자를 깔고 잤던 걸까? 바퀴벌레요. 저도 바퀴벌레 사실 못 잡아요. 저 약 범벅 만들어가지고 잡긴 잡아. 빛이 새어들어와 앵두네 집에 불빛일까? 이런 틈이 왜 있을까? 어두워서 안 보인대요. 와, 미친. 나 이상한 거 봤어. 역시 여기 남자가 있었어. 가만히 못 뿌리고 있는 거 봐. 아니야, 아래쪽을 훔쳐보고 있어. 미친. 여기에도 남자 그림자가 있어. 이 그림자는 뭐 하는 거라? 상자? 봉투? 뭔가 채워놓는 것 같아. 우리 집에도 틈 있는 거 아니냐? 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만 그림자 때문에 안 보여. 안경을 끼면 영실 보이는 존재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구나. 7번 카메라, 7번 카메라 켜라. 남자가 여기서 뭔가를 했던 흔적이 보였는데 뭐가 있어. 야, 그니까 이건 하나씨 방에 있던 거래처 자료에서 봤던 회사야. 하나씨 방에서 봤던 유니폼을 입은 남자. 그 남자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이 지붕 위엔 분명히 남자가 있었어. 모두에게 이걸 알려야만 해. 제스민 씨, 수고했어. 표정을 보니까 수학이 꽤 있었나 보네. 남자가 숨어지는 흔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 더 확인해봐야겠어요. 아니, 슬슬 때가 됐어. 때가 돼요? 센터장님에게 전화가 올 거란 말인가요? 이런 타이밍이면 괜히 거는 전화는 아닐 거야. 그럼 어떤 전화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군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해서요. 왜 사과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체요? 설명은 나중에 하죠. 한 삐씩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알겠어요. 조사가 끝났다는 뜻이니 보고회 같은 거라도 하는 건가? 참, 천장 위를 조사한 내용도 나중에 보고할게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센터장님 모두 모였어요. 한비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전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도시전설 해체센터 센터장 빈차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해체만 남았으니 끝까지 잘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체? 한빛자 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다 모여서 해야 되니 슬슬 다시 일하러 가야 하는데. 아하이! 아이고 어서디 반갑습니다. 오직 하나님 해체쇼 어서쇼 어서쇼. 지금부터 간다. 해체쇼 간다. 선생님의 해체쇼 간다. 의뢰하신 일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꼭 동석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럼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빛조사원 지금까지 조사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도시전설의 특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모아줬습니다. 그 정보들 덕분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침대 밑에 남자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수집한 정보 가운데엔 도시전설 침대 밑에 남자와 상관없는 정보도 섞여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이대로 기록하라는 겁니까? 네? 센터의 자료에 시시한 의도나 자기를 기록할 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그런 얘긴 나중에 하시고. 자, 이번 안건에는 크게 4개의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네. 하나, 침대 밑에 남자는 어떻게 출연했는가? 둘, 침대 밑에 남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 침대 밑에 남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넷, 침대 밑에 남자는 대체 무엇인가? 전부 파헤쳐드리죠. 이건... 너무 호들갑 떨진 마세요. 이건 우리에게만 보이니까요. 아이 오프너. 염시나 천리안처럼 보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열쇠로 진실을 꿰뚫어보는 눈을 열겠습니다. 자, 침대 밑에 남자를 해체해볼까요? 앵두씨가 문 단속을 단단히 했다는 걸 확인한 직후 침대 밑에 남자가 불쑥 나타났다고 했습니다만 마치 실제 없는 유령 혹은 2차원에 숨은 악마와도 같은 개연상이었죠. 맞아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앵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자, 한빛씨. 침대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남자 말입니다만 정말로 침대 밑에서 나타난 게 맞나요? 조사를 통해 남자가 어디서 출연했는지 알아냈습니까? 남자는 천장 위에서 나타났다. 이거요. 남자가 천장 위에서 출연한 흔적이 있었어요. 천장 위에서 머물렀던 흔적, 그리고 거기서 집 안에 드나든 흔적도 발견했어요. 그레이! 남자는 줄곧 앵두씨의 천장 위에 숨어서 앵두씨를 공격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을 테죠. 그럼 다음으로 침대 밑에 남자는 자신과 맞닥뜨린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는 행동이 특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집주인 혹은 침대를 사용하는 자를 죽이는 행위가 바로 목적인 거죠. 자, 한비씨, 앵두씨 주변을 맴도는 침대 밑에 남자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두의 사생활을 엿보는 거. 미친 사람이. 천장 위에서 앵두의 사생활을 엿보는 변태가 틀림없어요. 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앵두씨 앞에 모습을 드러낼 필요는 없겠죠. 아, 이거구나. 아마도 앵두에게 겁을 주려고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레이! 앵두씨를 해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단지 엿보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앵두씨 앞에 나타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가 봐요.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확실히 남자는 앵두씨에게 겁만 주는 선에서 그치고 있어요. 즉, 오직 그게 남자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 집을 엄청 빨갛게 만든 것도 남자가 제게 겁을 주려고 한 짓이었겠네요. 그러면 내 집을 빨갛게 만든 것도 그때 앵두가 내 집에 있었기 때문인가? 어느 쪽이든 남자의 목적은 상대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앵두씨 집에 있던 인형만 봐도 그런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인형에 담긴 의도, 특별히 메시지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군요. 그 인형...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도시 전설에서 침대 밑의 남자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탈옥한 살인마입니다. 사리를 품고 집안에 갑자기 출현하는 신출 귀몰한 존재로 묘사되죠. 즉 실체가 분명한 괴현상입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기척을 감추는 특징도 지녔어요. 자, 한빛씨,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쫓는 남자는 어떤 존재일까요? 실존하는 사람, 괴물 혹은 초자연적인 몬스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도시 전설의 진정한 매력을 알 수 있어요. 도시 전설에선 유령이나 괴물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에 관한 소문이 도시 전설을 탈바꿈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자, 한빛씨, 앵두씨의 집에 나타났던 실존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잠깐만요. 수상쩍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SNS 조사 때 봤던 건 빠방 이치였어. 아, 이거군요. 백팩의 특징인 실존하는 남자였죠. 너는 내 전남친을 의심했었지. 숫자배도 여러 번 메모했지만 이 사람도 의심스러운 실존 인물이야. 그러면 혹시 내 거래처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을까? 유니폼을 입은 공사업자도 CCTV에 찍혀 있었어요. 다 수상해요. 세상이 좀 흉흉해야 말이지. 뉴스에선 하루가 멀다고 사건이니 테러니 떠들고, 하지만 덕분에 이제 알 것 같아요. 와, 나 헷갈리는데? 솔직히 3번 빼고는 다 그럴싸해. 배달원? 아, 공사업자인가 보다. CCTV에 빠방이츠 배달원이 찍혀있었어요. 아이, 괜히 앞에서 빠방이츠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어그로 걸려가지고.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분명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을 텐데 잊으셨나요? CCTV에 찍혀있던 공사업자예요. 천장 위에 모자와 상의도 남아있었고요. 맞아요. 천장 위에 숨어있던 침대 밑의 남자의 정체는 공사업자 복장으로 CCTV에 찍혀있던 남자. 그 남자가 틀림없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자, 다음이 가장 큰 그리고 마지막 의문점입니다. 공사업자로 변장한 남자. 이 남자는 어떤 방법으로 천장 위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차원에서 공간을 찍고 등장한 게 아닌 한 그 집의 천장 위에 출연하는 거 불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욕실 쪽 천장 위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또 앵두는 평소에 문 단속은 철저히 하는 편이었고, 실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자는 역시 괴현상의 일종이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뛰어다니며 조사했던 한빛씨 머릿속엔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겐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자, 한비씨. 공사업자로 변장한 남자가 천장 위에 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앵두씨의 집에 침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마 앵두가 이사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집 천장 위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천장 위에 있는 쓰레기의 양만 봐도 그럴 리 없을 듯 합니다만 CCTV에 공사업자의 모습이 찍혀 있으니 당일에 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한 번 더 사진을 보고 생각해보세요. 아이 설마 공범이 있었... 아마 남자의 침입을 도운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 선생님? 브릴리언트. 네, 맞습니다. 침대 밑에 남자가 그 공사업자라는 건 CCTV 영상, 천장 위의 모자, 그리고 유니폼을 봤을 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저 얼른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미안. 너무 예상대로 흘러간다고요? 난 공범이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가 공범인가 봐. 진짜 나 멍청하다. 진짜 선생님 멍청하기 짝이 없네요. 이해하고 나니까 그냥 멍청 그 자체였던 선생님. 그리고 CCTV에 표시된 밤 12시 5분이 남자가 앵두씨 빌라에 온 시간이었겠죠. 앵두씨 CCTV에 남자가 찍힌 시간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앵두가 파출소에 도착한 시간이 밤 12시쯤일 텐데. 그럼 어쩌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방에 남자가 있다며. 앵두씨가 파출소로 달려간 시간이 밤 12시. 그런데 거의 같은 시각에 유니폼 차림의 남자가 빌라 입구에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유니폼 차림의 남자가 침대 밑에 남자가 맞다면 시간적으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한비씨. 침대 밑에 있어야 할 남자가 실제로는 아직 방에 없었고 몇 번 후 CCTV에 찍힌 후에 미안. 앵두씨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추정할 때 남자의 공범은 누굴까요?
이건 틀림없어. 너지! 어쩌면 하나씨가 아닐까요? 집 안에서 남자를 봤다는 건 거짓말이었다. 두둔. 마침내 해결했군요. 한빛이 마침내 진실에 이르렀군요.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뚜둔. 해체. 그런가 봐요. 제 생각에도 일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침대 밑에 남자가 있었다는 발언. 이 발언이 남자를 방에 몰래 들이기 위한 마법의 대사는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이 말이 없었다면 앵두가 문도 잠그지 않고 집에서 뛰쳐나가진 않겠죠. 잠깐만, 증거도 없이 지금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자가 벽을 뚫고 이동할 리도, 또 순간이동을 할 리도 없는데. 아나씨는 그때 대체 뭘 봤던 걸까? 이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네. 아나씨는 남자가 나오진 않는지 집 앞에서 지켜봤다 했죠. 그때 남자를 집 안에 들인 거구나. 공범이 존재한다면 방을 빨갛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다 증명돼. 그랬구나.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뭘 혼자서 중얼중얼하니? 너 설마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얘기를 믿어?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SNS에서 과거가 밝혀져 힘든 날을 보내는 앵두씨에게 꽤 고가의 집에서 살 것을 권유하셨다지요. 그런데 평범한 대학생이 당신이 사는 고급 아파트의 월세를 어떻게 냅니까? 응? 설마 앵두씨의 과거 경험을 활용한 다른 일이라도 시킬 생각이었나요? 소리가 끊겼었어요? 뭐지? 그러지. 제 천리안은 모든 걸 봅니다. 선의인 척 가장에 접근한 후 고에게 월세를 부담하게 해서 거리다는 것이 큰 가치다 운운하면서 고액 알바를 억지로 시킬 셈이었나요? 아, 그래? 아니 근데요, 진짜 좀 이상한 게 윗집이랑 옆집이랑 계속 쿵쿵거려요. 몇 번씩 이기고 계속 그래요, 지금. 평소에는 이 시간대 안 이러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저래. 어쨌든. 아하이, 7번 꼬르민 꺼라! 비록 지금까지 꿈했던 온갖 사건의 리스크도 크지만 당신 뜻대로만 된다면 그 비용은 회수하고도 남을 테죠. 당신은 취업 컨설턴트로 활약하는 만큼 인맥이 꽤 있더군요. 뭐 취업 컨설턴트는 명함일 뿐이고 친하게 지내는 사장이나 임원들을 상대로 데이터 알바를 알선하는 일도 한다. 하나씨, 센터장님 말이 진짜예요? 뭐라고? 아까부터 대체 뭐야? 그걸 질문이라고 해? 너 정말 모자란 애구나. 에? 너희는 그냥 범인을 찾아서 잡기만 하면 돼. 쓸데없이 원인을 찾아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길에서 덜 떨어진 것들이랑은 얽히면 안 된다니까. 까먹었어? 천장 위엔 분명히 남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나쁜 건 그 남자야. 하나씨. 댕도야, 넌 똑똑한 애잖니? 설마 이런 말을 믿는 건 아니지? 내 곁에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괜한 잡생각하지 말고 계속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럼 행복할 수 있어. 돈도 왕창 벌고.
나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도와줘, 제스미무. 더 한빛을 했니? 똑똑히 알아둬. 너처럼 못생기고 멍청한 애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하이. 야, 갑자기? 얘 급발진. 너무 급발진 하는 거 아니야? 바쁜데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그럼 난 이만. 저기 뭘 떨어뜨렸어요. 이 카드는. 한빛씨, 처음 이 일을 해본 소감은 어때요? 자, 그럼 저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그만. 잠깐만요, 생투장님. 맹주는 어쩌고요. 끊어버렸네. 맹두야, 괜찮을 리가 없겠네. 미안해. 네, 이게 1챕터예요.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래도 좀... 참, 인형은 내가 버릴 테니까 안심해도 돼. 맹두야, 인형. 어? 맹두야! 응, 버려야지. 깨끗이 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단 엉망이 된 집부터 치워야겠어. 같이 도와줄까? 아니야, 너도 그만 가야지. 지금까지 고마웠어. 그치만 걱정 마. 지금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 맹두야, 진짜 싸하다 그쵸? 얘 뭔가 자살하거나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아. 그럼 우린 이만. 제스민씨,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잖아요. 맹두는 아직...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야. 지금부터 경찰과 판사의 일이고. 당연히 마음에 걸리긴 하겠지만 맹두 본인도 괜찮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그런가요?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아직 안 끝난 것만 같아요. 그러게. 이게 뭐야? 걔들이 시덥잖은 재령의식 같은 거나 하겠지 했는데 왜 데이터 알바 알선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냐고. 어디서 정보가 새나갔지? 대체 누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돼. 잠깐만, 알선 조직에서 나를 내친 거야? 어허, 이 꼬리 자르기를. 진짜 팀장이었나 보네.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지금까지 애들을 몇 명이나 소개시켜줬는데. 진짜 열받아. 이래서 딱 2년까지만 해야겠어. 아니,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다니까요. 저도 걔 집이 피로 물들어 있어서 얼마나 쫄았다고요. 마침 걔가 나가길래 집에 들어오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침대 밑이 짐으로 꽉 찼지 뭡니까. 그래서 갈팡질팡 하는데 걔가 돌아와서 고둥지둥 손바늘 타고 도망치느라 피를 뿌릴 시간도 없었다고요. 하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피는 누가 뿌린 거야? 뭐지? 뭐야? 찌는 전설이 있었던데. 침대 밑에 남자? 거짓말. 하지만 그런 게 존재할 리가 없는데. 슈키야. 나 얘 힘들 것 같아. 저는 이 여자에게 고용된 사람입니다. 저도 이 여자에게 속았다고요. 저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맘태에게서 떨어져! 맘태야! 이 여자는 용서 못해. 그 목소리는 앵두? 아, 이럴 줄 알았어. 집에서 남자에게 공격당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실은 금방 의식을 되찾았었어. 그래서 다 들었어. 하나씨, 오늘 작업은 끝냈습니다 라고 했어. 앵두, 넌 하나가 범인이라는 걸 이미 알았던 거니? 응, 맞아. 하지만 이미 이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런데요, 하나씨,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뭘? 제가 데이트 알바 했을 때 아이를 가졌던 거 말이에요. 아이를 가져? 무슨 소리야? 그 인형, 내 과거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였잖아요. 빨갛고 축 늘어진 인형. 아기라는 의미잖아요. 아무도 몰랐으면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잠깐만,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앵두야. 일단 진정해. 한피차, 인형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고마워. 침대 밑에 남자의 정체도 이 여자에 관한 것도 전부 맞았어. 지금 난 알 수 없는 힘이 넘쳐나. 이런 힘이면 이 여자를 죽일 수도 있어. 한피차, 넌 진짜 대단해. 네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정말 그대로 됐잖아. 역시 처음부터 네 말만 믿고 네가 행동하는 대로만 했어야 되는데. 앵두야, 잠깐만, 지금 무슨 말을... 그런데 이 여자 방에 내 진료 기록지는 없더라.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안 돼? 내 과거를 말끔히 지워버려야 하거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앵두야.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무슨 소리니? 그 인형은 우연히 주었을 뿐이야. 한빛아, 네가 이런 말도 했었지. 이젠 내가 어딜 가든 사람들이 쳐다보면 수군될 거라고. 그러니까 난 이제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상관없어.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내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 앵두야, 너 진짜 왜 그래? 빛? 네가 한 말이 아니었나? 사실 그것도 이젠 별 상관없어. 이름, 주소, 과거까지 몽땅 까발려주는 걸. 고향에도 못 내려가고 내 집에도 있을 수 없어. 어딜 가도 내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겠지. 난 어쩌면 좋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꼭 안아드렸습니다. 죽일 거야. 앵두야, 농담이지. 이런 짓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단 건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손에 든 건 내려놓고 내 말 듣자. 응? 안 돼, 앵두야. 너까지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피차, 난 무서워요. 삐, 괜찮아? 경찰은 불렀어. 이미 근처까지 왔다니까 안심해. 스미씨 어떻게 오셨어요? 센터장한테 연락 받았어. 네가 하나씨 집에 가는 모습을 천리안을 봤댔어. 너 왜 멋대로 움직이고. 센터장님이 보고 있었구나. 나는 앵두야. 너 자꾸 혼자 그러다간 진짜로 다쳐. 죄송해요, 제스민씨. 고마워요. 미리 눈치챘다면 앵두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요. 아, 정말 그게 왜 네 탓이야. 그래도 이번엔 네 덕분에 최악의 사태는 피했어.
에스민 씨, 그나저나 센터장도 참 지시가 너무 느렸어. 센터장님은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을까요? 글쎄, 그래도 센터장의 전화가 없었더라면 일이 더 커졌을 수도 있었어. 센터장의 뭐든 볼 수 있는 힘 덕분이라고 봐야지. 일의 우선순위는 좀 가렸으면 좋겠지만 말이야. 아, 마침 올라왔네. 편집이 다 끝났나봐. 도시 전설 해출센터에 새 영상이 업로드됐어. 센터 채널? 이런 타이밍에 영상을 올렸다고. 이번 조사 대상은 침대 밑의 남자 도시 전설. 여러분, 침대 밑의 남자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새끼 어그로끈이었잖아. 이 새끼 어그로끈이었잖아. 어차피 죽일 생각이었으면 경찰 알바노 할 수 있지 않았나? 아이, 이성을 되찾은 거지. 이성을 되찾은 거지, 마침. 경찰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네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널에 올리는 거야. 그럼 괜한 소문 퍼뜨리던 애들도 이 영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서히 SNS엔 글을 안 올리겠지. 앵도에 관한 소문이 빨리 사그라지면 좋겠어요. 어차피 걔네들은 다른 척밥을 찾아서 떠날 거야. 이제 센터장님한테 보고하러 갈 거지? 차로 데려다 줄게. 저스미씨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던 우리 센터 직원은 무사히 조사를 마쳤습니다만 후배 B씨는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했고 맨 처음 침대 밑에 남자를 목격했던 선배 A씨는 행방불명되어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전설 해체센터는 A씨의 무사를 바랍니다. 야, 근데 빈차 이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가면 벗고 나왔으면은 구독자 수 떡상했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흥미로웠다니 말이 심하시네요. 앵두씨가 걱정되세요? 앵두씨는 아마도 불기소 처분될 겁니다. 하나씨는 안벌도 받지 않는 걸까요? 좀 불공평하네요. 네, 불공평하죠. 하지만 아무런 벌도 안 받진 않을걸요. 그것보다 빨리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한비씨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요. 또 천리안으로 보셨군요. 센터장님 인간적으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인간의 마음을 관찰하고 싶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소문과 도시전설이 비롯되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왜 그러세요? 이 카드를 잘 보세요. 마치 앵두씨에게 일어나는 비극을 예언이라도 한 것 같은 도안 아닙니까? 저기 이 카드는 뭔가요? 이건 일루미나 카드입니다. 예언의 카드라고도 불리죠. 예언의 카드요. 7년 전에도 있었답니다. 이런 애가 또 있었나 보다. 저기 센터장님, 실은 저도 그 카드 세계의 붕괴를 예언하는 카드도 있다고 하니 카드를 가진 자의 말로가 궁금하네요.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뭐? 예언을 믿냐고? 야, 이거 뭔가 진짜 드라마 마지막 장면 같지 않아요? 약간 드라마 마지막 장면. 그거 일루미나 카드니? 왜 네가 그걸? 그쵸? 제가 언제부터 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삐, 수고했어. 다음 주에 보자.
수민이에요. 해체센터에 들어온 신인 말입니다만 그 사건과는 관계없는 것 같아요. 빈차요. 아직 꼬리를 못 잡았어요. 네, 그럼. 뭐야, 얘 스파이였어? 이때는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오. 제1화 해체 완료! 어둠에서 엿보는 눈을 해체했습니다. 이제 다음 제2화 거울에서 엄습하는 죽음 다음에 와가지고 해볼까요? 뭐야, 이거는 넘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 오프닝까지 보고 안 합시다. 스멀 큐티야! 인간성을 상실해서 센터 건물 옥상에 이런 장소가 있었네요. 그런데 조금 전 얘기 말입니다만 도시전설 해체 후에 하나씩을 떨어뜨렸다고 했죠. 네, 이거랑 이거예요. 일루미나 카드, 어둠에서 엿보는 눈. 왜 김하나 씨가 이 카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한비 씨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이 일루미나 카드 붕괴와 심판입니다. 누구한테 받은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방 안에 놓고선 그대로 깜빡 잊었거든요. 다크웹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아시나요? 목소리가 미안합니다. 헷갈려. 다크웹이요.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별론데요. 사메지마라는 사이트에 총 6장의 일루미나 카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별의 얘기가 많네요. 일본 지진과 사찰의 관련성? 어느 나라 대통령은 대역이다? 이게 다 진짜예요? 사메지마에는 이런 음모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런 사람들, 일명 지마들이 바라는 미래가 바로 붕괴와 심판입니다. 당신이 가진 카드가 그걸 예언한다는군요. 지마들은 그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리셋이요? 붕괴와 심판에 그레이트 리셋이 묘사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카드를 갖고 있죠? 하지만 그냥 예언에 불과하고 정말로 실현될지는... 예언의 진위는 한비 씨를 관찰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럼 오늘 의뢰를 전달하겠습니다. 유령의 존재를 입증해달라는 어느 스트리머의 의뢰입니다. 어머! 나잖아! 이거 제가 신청했는데 이거 내 거 됐나보다. 휴, 다행이다. 안 그래도 저 요새 유령한테 쫓기고 있었거든요. 휴, 다행이다. 내 거 됐네. 붕괴한다. 심판이 내리고 붕괴. 이럴 줄 알았어. 언제까지 잘 거니? 잠꼬대까지 해가면서 말이야. 죄송해요. 붕괴니 심판이니 별 뒤숭숭한 잠꼬대를 다 듣겠네. 센터장님이 뒤숭숭한 사이트를 보여주시는 바람에. 제스민 씨는 알고 계세요? 일루미나 카드라는 예언 카드 말이에요. 일루미나 카드? 역시 센터장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구나. 모르는 오컬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참, 제스민 씨 이번 의뢰는 뭐예요?
이번 조사 대상은 스트리머야. 라이브 방송 중에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화제에 올랐는데 그 스트리머가 평소 우리 센터에 관심이 있었다며 연락해왔어. 어디 보자. 이번 의뢰는 유령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래. 그럼 그 스트리머가 혹시 심령이나 오컬트 쪽을 다루나요? 눈치 빠르네. 일일이 설명하기 귀찮았거든. 네, 역시 그랬군요. 구독자는 80만 정도인데 심령 영상을 올린 지 꽤 오래됐나봐. 오컬트는 슈튜브. 현장 도착할 때까지 영상이나 봐도.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 이거 맞죠? 무슨 의식 같은 걸 하네요.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왔나? 화제가 된 건 끝장면이야. 송이수.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저는 이 집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와주세요. 메리. 두둔. 나와주니. 뒤쪽? 왜 뭔데? 뒤엔 아무것도 없는데. 유령? 방금 뒤쪽에 찍힌 건 뭐죠? 이거 진짜예요? 이 영상 지금 SNS에서 엄청 화제야. 심령 스트리머가 사는 집에서 진짜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유령이 나오는 집이 저주에 걸리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글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근데 아까 우리에게 의뢰한 스트리머가 평소 우리 센터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새끼! 글쎄, 귀찮아서 센터장한테는 자세히 안 물어봤어. 그 얘긴 의뢰인한테 직접 들어. 네. 아무튼 SNS에서 정보부터 수집하자. 네, 알겠어요. 야, 멈춰지지가 않는데요. 거길 시작점으로 소문을 추적해봐. 어떤 걸 조사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것까지 말해줘야 돼. 직접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봐. 그럼 어떤 유령이 나타났는지부터 조사해볼까요? 편하게요. 아니요. 저 내일도 사냥, 모레도 사냥이네. No. 그리고 집에서 유령이 나왔댔으니까 아무래도 장소와 관련된 도시전설 같아. 네, 이 집도 프롤로그예요. 그러니까 장소나 집에 가는 소문을 건진다면 베스트겠지. 아무튼 늘 하던 대로 잘 부탁할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와서 이어서 해봅시다. 오늘의 도시전설 일지센터 1챕터 그리고 2챕터 초반까지 이어봐.